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대운, 어떤 모습일까요? 남다른 감각, 또 훌륭한 실력까지 갖춘 서핑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를 읽고 그 파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용할지, 그렇게 기량을 어떻게 선보일 수 있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요. 동시에 몸을 움직여서 파도를 만나러 갑니다. 오는 파도를 탓하지도 않고 파도를 거부하지도 않아요. 또 그 선수는 파도를 정면으로 맞는 게 아니라 파도의 가장자리부터 파고 들어가서 파도를 최대한 길게 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운도 바로 그 파도랑 같은데요. 대운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또 운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대운을 읽으면서 운의 가장자리부터 파고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대운의 파도 미리 읽어드릴게요. 대운의 파도가 오는 신호를 어떻게 잡아낼지 신중하게 카드를 함께 뽑아주세요. 여러분의 다음 대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6하우스, 일이나 루틴 이쪽에 변화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변화를 기점으로 여러분 대운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 6하우스 쪽은 거의 매일매일 하는 좀 꾸준히 하는 일의 영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업무적인 영역에 먼저 변화가 들어올 거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전공 분야나 커리어 쪽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꾸준히 하는 일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가능해요. 여러분의 루틴이나 이제 일상적인 공간 최근은 한동안 변화가 없었던 곳일 것 같아요. 이 6하우스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의 좀 생활 계획표나 일정표, 스케줄 이게 좀 먼저 바뀌게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바이오리듬, 여기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근무하는 시간대나 어떤 장소가 바뀌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오셨다고 보이고, 이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셨다기보다는 의지와 끈기가 더 강하게 작용했던 분야라고 보여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대화 주제 같은 것들이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해진 주제가 있고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좀 그런 차원이 있죠. 근데 1번 분들은 그 부분에서 먼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24시간에서 일단 시간의 축이 가장 먼저 달라질 거로 보이거든요. 시간의 축과 장소가 달라진다거나 이제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바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대인관계도 그 다음에 바뀌는 좀 이런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뀌고 공부가 바뀌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대운이 바뀐다기보다 내가 마주하는 일이 바뀐다, 이 정도로 변화를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신 분들은 부서가 바뀐다든지 하고 계신 업무가 바뀔 수 있고 거래처가 바뀌는 그런 식이죠. 그때 회사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있지만 일하는 나, 이건 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내가 회사 가는 건 똑같고 급여도 똑같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건 좀 고정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문서만 바뀐 수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로 시작되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로 서서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하는 문서의 내용이 바뀌면서 여러분을 새로운 운명으로 데려갈 수 있고요.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커리어 전체가 달라진다거나 또 여러분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나중에 그 사람이랑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 자체도 바뀔 수 있죠. 학생이신 분들은 같은 학교에 있고 같은 전공에 있는 그런 동일한 상황으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 과제가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모임의 구성원이 변하는, 거기서부터 서서히 대운이 변하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다른 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발표 준비를 했는데 과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조만간 시작되는 일에서는 여러분의 루틴이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그 과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된다거나 어떤 과제를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길로 가게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과제 모임이 생겼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대운이 바뀔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일이나 어떤 루틴에서 사소한 변화로 시작될 수 있는데 그 변화 자체가 대운에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온다. 이걸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대운의 파도를 정말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앞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 컵 6번 카드랑 완주 9번이 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1번 분들은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또 사회생활 하실 때, 어떤 인간관계 하실 때 옛날만큼 사람들이 순수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강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내가 변화를 먼저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먼저 나서서 내가 그 도전 할게요, 약간 과감하게 기회를 잡아내시는 거, 그게 운의 흐름에 훨씬 더 좋다고 보이고요. 물론 지금 1번 분들의 마음에는 약간 주어진 거 하기에도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싶다,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1번 분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편으로 보여요. 그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 하면서 주변 환경에 그냥 순응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은 같은 환경에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 행동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말하기 어려운 장면, 어떤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이거 하기로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나서시는 게 진짜 개운의 중요한 행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사람들이 또 분명히 눈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하시면 사람들도 1번이 그거 먼저 한다고 했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나머지 일이 진행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1번 분들은 대운의 흐름을 여러분이 서서히 바꿔나가시는 것,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사위가 있고 또 선택권이 주어지는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일, 꾸준히 하시는 일, 뭔가 루틴이 되어버린 일이나 공부, 이쪽에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서서히 바꿔보시는 게 정말 도움될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바꾸라는 제안이 온다면 정말 그거를 남들이 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루틴을 바꿀 때는 또 완전히 바꾸는 걸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루틴이 힘을 갖게 되는 거는 결국 그걸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도 쉽게 우리가 요요를 만나게 되는 거는 그 다이어트 기간 동안 했던 어떤 식단이나 특정한 운동들, 그런 패턴들을 평생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요를 막으려면 정말 먹는 거랑 움직이는 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고요. 대운을 바꾸는 것도 1번 분들에게는 그렇게 다이어트랑 비슷한 기전인 것 같은데요. 대운이 한번 바뀌면 다시 과거의 운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그래야 새로운 대운의 주기에는 더 행운도 키워갈 수 있고, 또 혹시 모를 불운도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어요. 결국 1번 분들은 어떤 요요가 없는 대운, 그걸 맞으시려면 이게 진짜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목적도 뚜렷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길도 꾸준히, 정말 천천히 여러분 몸에 습관처럼 붙이시면 정말 확실히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분들은 궁극적으로 다음 대운 주기에 6하우스의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업 바꾸시는 분들,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하게 된다거나 이직에 성공한다거나 이렇게 자아 실현이 일과 딱 붙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꼭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운에서는 여러분이 일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정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의 행동을 꾸준히 진짜 하실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예술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내가 언젠가는 화가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곧 대운의 주기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결국 화가가 되실 수 있어요.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1번 분들의 대운 변화의 흐름을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냥 캔버스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 그게 대운 교체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1번 분들의 카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퇴근 이후에 미술을 배우기 시작한다거나 여러 경험을 한다거나 돈을 벌면서 가지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러분 커리어 종착지를 이제 현재 순간이랑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뤄가는 달팽이나 거북이 같은 모습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대변화를 위해서 최종 목적을 위한 2가지 요소를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려면 원래 2가지 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2가지가 약간 기둥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기둥, 한쪽 기둥은 오늘 이 카드에 나와 있는 상상, 이 상상의 힘인데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가슴 설레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특히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커리어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나는 언젠가는 미래에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2번째 기둥이 바로 양자리 상현달 카드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2번째가 행동력, 이 기둥이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어떤 심상화 작업, 명상, 상상,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할 때 누군가는 그걸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시를 보면 막상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사실 이 2번째 기둥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원하는 거를 상상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상상하는 거를 매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을 때 내가 유명한 화가가 돼 있다는 거,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대신 유명한 화가라면 매일 아침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런 걸 상상해보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는 화가는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그걸 미리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여러분의 대운이 진짜 바뀐다면 미래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는, 다음 대운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특히 여러분은 일이나 어떤 직업, 진로, 커리어 이쪽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 이룬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하고 있을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 그걸 상상해 보시고 정말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일반 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나라면 이런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서서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변화가 오고 누가 확실히 이 커리어 분야에서 유카우스 영역에서 바꿔봐라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새로운 도전에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당연히 그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변 공기를 바꿔가실 수 있거든요. 그 주변 공기의 변화가 대인운과 금전운에 또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고여있던 육하우스의 호수에 새로운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주 전체에 새로움이 오겠죠. 이 운기의 교체기에는 여러분이 하나씩 작게 시작하는 변화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걸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서 서서히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커리어와 공부 이쪽에서 오는 변화가 여러분의 다음 대운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또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냥 평지인 줄 알았던 곳이 있는데 거기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특히 2번 분의 지진의 모습은 그냥 지층이 보여지는, 지층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마그마가 땅 위로 솟구치고 평평하게 있던 땅인데 거기 새로 화산이 생기는 좀 그런 장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건 많은 경우에 이제 2번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상, 여기 고정된 게 있는데 그게 달라진다는 거, 외부 환경이 특히 달라진다.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외부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인간관계가 변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인간은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수없이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게 돼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2번 분들은 그냥 인간관계가 변한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 이게 변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이나 연인, 베프, 동료 중에 진짜 친한 사람, 약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죽기 직전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한 10손가락 정도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심리학에서도 의미 있는 타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의미 있는 타자,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지구라고 한다면 그 지구 안에 지각 변동 수준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없던 땅이 생기고 또 있던 땅이 가라앉는 그 정도의 전 지구적인 현상이죠.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2번 분들은 조만간 어떤 의미 있는 타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관과 중요한 가치관들을 변하게 만드는 모습, 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좀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대운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별자리 카드에도 쌍둥이 자리 카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쌍둥이 자리는 나 자신이 주로 아니고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의사소통, 이런 기운이 있어요. 이제 이 카드에서도 쌍둥이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처럼 딱 단둘이 만나서 생기는 엄청난 소통, 코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 다른 누구로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관계, 그 만남 조만간 생길 것 같고요. 이 만남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대운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물론 2번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나 아픔들도 보이는데요. 오늘 앞에 동전 3번이랑 완전 5번이 떴기 때문에 2번 분들 현재 대운에서는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동전 3번 카드에서도 주인공이 혼자 요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 계속 요리를 하면서도 기술을 가다듬고 계속 혼자 성장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뜨거운 불 앞에서 혼자 냄비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기술은 늘 수 있는데 누가 대신해주면 나도 조금 쉴 수 있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 불을 견뎌야 되고 혼자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래 완즈 5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두운 밤에 불을 여러 개 켜면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돋보일 수 있는데 옆에서 똑같이 계속 불 켜고 있으니까 내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막상 내 발 앞에 놓여있는 길, 이 좁은 길 하나 보려면 나 하나만 불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불이 많다고 해서 더 먼 미래까지,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불이 많을 때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딱 혼자 집중하기도 어렵기도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운을 만들어갈 때 때로 사람들의 어떤 방해나 참견 이런 게 없는 게 낫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더더욱 내가 지금은 좀 혼자 감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기적이라는 거를 깨달았다거나 저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오히려 뺏어갔다거나 여러분의 불을 보면서 여기 불 킨 이유가 있겠네. 여기 더 좋은 거 있나 봐. 약간 훔쳐가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가장 최근에는 대운에 있어서 내가 사람 도움은 별로 기대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람의 도움을 그렇다고 다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미 있는 타인은 아닐 수 있다. 이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대운에서 정말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만 오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게 되고 내 인생에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구나. 여러분 깨달음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또 이 인연은 특히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나 자존감 이쪽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운데 칼 1번 카드랑 마법사 카드가 떴는데 이 두 카드가 다 숫자가 1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이제 예전에 알던 사람이 여러분이랑 새로운 관계로 발전된다기보다는 약간 그야말로 이름도 몰랐고 성도 몰랐던 사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가능성이 더 큰데요. 또 이 두 카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다. 여러분이 더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더 챙겨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암시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연하의 사람을 만났는데 두 분이 애정관계로 확 발전하게 되는 경우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나랑 경쟁 상대가 절대 되지 않는 어떤 후배나 아랫사람이 다가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대운에서는 여러분이 멘토가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실 거고요. 업무를 알려주고 공부를 알려주고 뭔가 인수인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여러분이 뭔가 학업이나 업무 능력 이런 거를 내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혹은 상대방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고 좀 살펴보고 또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그런 관계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누군가를 여러분이 끌어주게 됐을 때 혹은 직급이 올라간다거나 또 여러분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여러분이 내 대운이 이제 바뀌려는 거구나 이렇게 직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사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약간 고여 있었다라고 보여요. 지식과 정보는 알고 있고 성장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약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도 좀 아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운의 때를 이제까지 보내오신 것 같아요. 이제 음과 양의 기운을 나눈다면 과거에는 이제 음의 기운, 수렴의 기운이 더 강한 거죠.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양의 기운으로 내보내면 경쟁자들이 바로 붙어서 가져가게 되고 또 가져가니까 내가 가진 건 줄어들고 그러면서 남들이 더 잘 된다거나 그런 장면 보셨던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는 다 뺏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모으게 되고 아끼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저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무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대운의 교체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머릿속으로도 알게 되시는 것이 이 사람은 나랑 경쟁자가 아니다 이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또 아무리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새로운 사람이 아닐 때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에너지의 순환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 수 있거든요.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베풀어 줘 봤자 돌아오는 게 없는데, 정보를 줘 봤자 그게 이제까지도 순환이 안 됐는데, 나한테 이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약간 먹튀했던 거고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제 내가 호구도 아닌데 내가 계속 잘해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과거 사람보다는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 중에서 새로운 사람, 그쪽으로 직감으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무의식도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이 사람이랑은 내가 에너지를 순환할 수 있겠다. 새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뭘 받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가 받을 게 있을 거고 나도 주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본능적인 직감이 아마 반응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린 사람을 소개받게 됐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호감을 보이고 나도 그러면 호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알려줘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내가 뭔가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각별한 의미를 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순환되는 그런 대운이 온다고 보이고요. 내가 챙겨주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아마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도 선사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세상을 보게 된다거나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놀라운 교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배려하고 그런 에너지가 정말 아깝지 않겠죠. 이제 이렇게 2번 분들은 새로운 사람, 이제 그 사람이랑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통, 이런 걸 하시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상의 새로움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대운의 교체를 보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때로 사람이 전부인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디를 가느냐 이거보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먹느냐,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2번 분들은 지금부터 나랑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에너지를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다, 또 새롭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을 기점으로 내 대운도 달라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신호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대운의 교체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한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경험,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한 챕터 달라지는 그런 운명의 문, 그걸 여시는 장면 꼭 만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 이제 그 상징이 가장 많이 보여요. 먼저 나온 러버스 카드에서도 플라밍고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하트의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별자리 카드도 7하우스, 이 비너스가 주관하는 관계에 대한 얘기, 사랑과 만남, 또 로맨스, 이런 장소가 나왔고요. 달 카드에서도 쌍둥이 자리 상현달의 위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또 마지막 카드도 쌍둥이 키워드가 떴고요. 이렇게 두 개체가 딱 서로한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3번 분들의 다음 대운, 이제 오고 있는 대운은 좀 사람이 강하게 작용하고 또 감정을 교환한다, 이 차원이 가장 먼저 올 거고, 그러면서 운기가 교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오늘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한 어떤 힌트로 이제 눈높이가 같다라는 걸 읽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어떤 상황과 여건이 비슷한 사람, 고향이 같은 사람, 이렇게 과거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분이 처음 딱 마주 봤을 때부터 눈높이가 맞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났을 때 공통점이 유독 강하게 있다고 보이고요. 공감대가 있을 거고 그 공감대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끌림이 될 거예요. 전공이 같을 수도 있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처음부터도 이 사람이랑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또 눈높이가 같다는 거는 서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눈은 한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좀 마음의 창문이다, 이런 암시도 있죠.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정말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거고, 둘이 또 서로에게만 딱 집중할 수 있고, 나 진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딱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까지 순식간에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눈높이가 맞는다라는 상징은 이제 첫 만남부터 확 가까워질 거다, 또 마음을 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되는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커요. 또 두 분이 다른 사람이랑 섞이지 않을 거고 속마음을 완전하게 꺼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소개팅이나 선처럼 뭐 주변 사람 주선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커요. 딱 둘이 마주 앉아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좀 이렇게 진중한 모습이 있거든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막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다가 천천히 알아가는 그런 만남보다는 정식으로 우리 둘이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 뭐 지인이 소개해주거나 뭐 업무상 딱 미팅 자리에 나갔는데 단둘이 있는 사이에서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딱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두 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장면이 유독 강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기존에 알던 사람이랑 뭐 이미 서로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있고 신상이 드러난 그런 관계보다는 아예 새로운 사람, 정식으로 소개받는 사람, 소개받은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되고 뭐 이름이랑 얼굴을 동시에 처음 알게 되는 그런 인물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러버스 카드 아래에는 컵 8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수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동을 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일 가능성도 커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운의 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바깥에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컵 8번 카드도 이제 비상구가 있다, 탈출구가 있다 이 사인이 있는데, 이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바로 태양 카드를 만나게 돼요. 어떤 외부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 여러분이 더 특별히 주의 깊게 보신다면 그 대운의 교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랑 신뢰에 있다면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 대운 교체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뭐 둘만의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뭔가 바깥에서 태양의 기운이 있을 때 더 솔직해지거든요. 더 담백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건설적인 이야기도 바깥에서 나올 거예요. 두 분이 처음 만나면서 약간 어긋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바깥에 산책하면서 더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서로 서운한 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두 분은 좀 바깥에서 얘기하면 오해가 더 빨리 풀리는 모습도 있을 텐데요. 또 태양카드는 타로카드 안에서도 가장 성공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그냥 어떤 감정적인 뭐 사랑, 우정, 뭐 안정감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리어나 뭐 학업이나 사업, 금전적으로 특히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존에 있던 갈등이나 어두움을 끝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실 거예요. 이 태양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내면에서 빛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태양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음 대운에 있어서 여러분을 봤을 때는 너 요즘 안색이 좋아졌다, 너 요즘 관리하나 보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될 거거든요. 감정이 신체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발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대운 주기에서는 막혔던 감정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으실 거고, 이 일상에 생기는 사소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털어놓고 나면 갑자기 태양이 뜨거든요.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거든요. 또 사회생활 하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 한쪽에서는 뭐 어차피 내가 회사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퇴근하고 나면 또 나를 100% 지지하는 사람을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을 해치려는 사람, 그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괜히 화풀이 하는 거구나, 약간 여러분도 감정 관리가 되고 멘탈 관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변에서 3번 분들한테 너는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일하냐, 저 사람 밑에서는 진짜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걱정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저 사람은 자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러는 거야. 나는 그냥 일은 일로만 대하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 괜찮아. 약간 여러분 편하게 대하실 것 같거든요.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곤란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혹은 정말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여러분한테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결국 자기 풀에 꺾이게 될 거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정말 100% 지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고 또 모든 걸 수용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대운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편안함, 그 인식, 그게 여러분 자존감에 엄청 커다란 영향을 줄 거예요.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제 그만큼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아무리 주변 상황이 여러분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외부의 상황이 막 파도처럼 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사람이 생기면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균형감, 새로운 객관적인 시각, 이게 생긴다고 보이는데요.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는 내가 보지 못하는 각도를 보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눈, 그게 생기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쪽만 볼 수 있지 내 등 뒤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한다 이 말을 이제 그 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등은 볼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나랑 마주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등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의 등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본다. 이 부분, 이게 위험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전에 대한 신뢰도 생긴다는 거, 그게 가져다주는 평안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나의 사고방식에 갇히기가 쉬워요. 내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요. 멀리 있는 사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를 보게 되면 나머지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지 못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3자의 눈을 가진다면 그 놓치고 있던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할 때 누군가랑 갈등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시야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상대방이 사실은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고 미래의 상황도 대비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누군가 나랑 마음에 맞는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사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 그 정도로 여러분의 다음 대우는 이 한 사람, 이 쌍둥이 같은 이 사람이 만들어주는 각별한 관계, 또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등 뒤를 보여주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되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랑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만나게 되고 내 인생도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3번 분들은 내가 그때 정말 그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사람이랑 거의 평생 함께 할 정도로 오래도록 지내게 될 거고 여러 삶의 발달 과업들도 같이 해결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남 이후에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동하면서 취업을 하신다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정말 이 사람이랑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연결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 인생 진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울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3번 분은 아마 사람을 통해서 대운이 진짜 변한다. 이거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3번 분들은 새로운 사람, 특히 그 사람이랑 뭔가 새로운 곳을 간다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신다거나 또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서로 신뢰를 쌓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 대운의 전환점이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4번 분들에게는 어떤 정복, 정착 이런 이슈가 해결되면서 여러분 대운이 교체될 것 같은데요. 대운이 교체될 때는 이제 감정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외부 상황이 바뀐다거나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순서를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근데 4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 먼저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감정이 달라지는 그런 순서를 가지셨는데요. 특히 현재까지 최근 대운에서 4번 분들께서 아직 정착하지 못했던 부분, 마음이 약간 붕 떠있던 부분, 그게 이제 해결되면서 대운이 교체된다고 해요. 몸이 먼저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해진다. 이런 문장으로 여러분의 다음 대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착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몸이 어디에 소속된다 이걸 말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나 학교에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독립을 하시면서 새로운 땅으로 아예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자리 잡는다 이런 공통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흐름도 같이 연결되는 걸로 보여요.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신 분들도 이제는 현금 흐름이 정착되는 그런 모습, 또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보이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어떤 장학금 프로그램 그 혜택을 받게 된다거나 조교로 선발된다거나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알바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한 달 벌어서 아껴 쓰고 빠듯하게 그렇게 생활하셨던 그런 흐름인데 이제는 다음 대운 시기에는 여러분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시고요. 시간과 에너지도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일단 오늘 키워드에서도 보시면 풍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풍요는 붉은 빛의 열정, 이 태양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나 말하는 거 거기에 힘이 실리고 그리고 그게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순환을 내가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쓸 때, 돈을 쓸 때도 확실히 떳떳하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다가온다고 보이거든요. 도박이나 어떻게 운으로 순전히 얻게 되는 그런 풍요가 아니에요. 이 풍요는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게 다음에 또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월급도 이제 다음 달에 또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번 달에 계산해서 쓸 수 있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활이 그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겠죠. 독립을 하면서 내 공간을 가지게 되는 분들, 승진을 하면서 내 자리를 확실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회사 안에서는 약간 간부의 위치나 임원의 자리, 결제 라인에 내가 이름을 넣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까지는 그냥 어떤 사원이나 대리의 자리여서 내가 문서를 직접 작성해야 되고 결제 문서를 위에 올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다음 대운에서는 여러분이 차장이나 부장 정도로 이렇게 승진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문서를 직접 쓰지를 않게 돼요. 아랫사람이 문서를 써오면 그 결제 칸에 내가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아랫사람이 알아서 일을 할 게 보장되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모습,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내가 급여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급여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내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계좌에, 정해진 액수가 들어가야겠죠. 다른 사람이 내 급여에 입금 처리를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모든 걸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풍요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내가 정복하게 되는 흐름,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정착의 흐름,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부장이나 차장이 돼서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문서를 직접 쓰진 않지만 이 결제자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에서 수정도 해줘야 되고 또 문서를 어떻게 쓰는지 아랫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사실 일이 진행되는 걸 다 주관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책임감은 강해질 수 있어요. 책임져야 되는 일의 사이즈가 커지고 여러분이 검토해야 되는 문서 자체는 많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검토하는 거에 스케일이 커지는 거지 작성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아예 다음 대운에서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 받는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전 대운까지는 내가 당장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약간 그런 스트레스라면 다음 대운에서는 책임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주인의식이 생겨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이 어디로 가야 될까?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 약간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워낙 작으니까 그 영역을 지키는 거에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타고난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게 일단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테일에 더 신경 썼던 것 같거든요. 어떤 농부를 생각해보면 농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작아요. 그러면 수확하는 작물의 양도 작을 거고 작물도 다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작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날씨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농부가 이제 땅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땅마다 키우는 작물이 다 다르고 날씨도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또 어떤 땅은 언덕으로 돼 있고 또 어떤 땅은 바닷가일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비가 워낙 적게 오는 곳일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나무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다는 전체 작물들이 또 어떻게 서로 공생하는지, 전체 생태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 생물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효율적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약간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땅이 작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또 땅이 크다고 해서 그냥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다음 대운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착이 있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담당하는 영역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걸 정복한 사람이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죠. 아예 스트레스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나는 이 정도는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나는 또 하면서 배울 거다. 또 배우면서 실행에 또 옮길 거다.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 이것도 동시에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달 카드도 보시면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또 가운데 여왕제 카드랑 컵 10번이 나왔고 또 별자리 카드에서도 사하우스, 가정과 가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음 대운에서 4번 분은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가족이 생긴다거나 기존의 가족이 확장된다거나 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 생긴다거나 근데 그런 흐름들이 오면서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실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 생각해보면 가운데 줄기가 튼튼해야 그래야 잔가지들이 잘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뻗어나가야 더 많은 잎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다음 대운에서 그 가운데 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책임감도 강해질 거고 여러분 나쁜 습관도 서서히 없어질 거예요. 먹는 거랑 입는 거 이런 거 관리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건강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다음 대운에서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럼 함께 건강하고 싶고 함께 더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중독적인 습관이나 어떤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쁜 습관도 자연스럽게 끊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대운에 사람들이 4번 분을 봤을 때는 너 요즘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될 거고 삶에 대한 열정과 목적의식 또 장기적인 목표 또 사회와 어우러지고 가족들과 풍요를 나누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여러분 갖게 되실 텐데요. 매일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을 거예요. 또 인간의 역사도 생각해보면 원래 수집이나 체력활동 같은 거 하면서 돌아다녔을 때 정착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도 가족을 만들게 되고 가족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정착에 대한 욕구도 생겼어요. 그래서 정착한 다음에는 거기서 문화를 만들게 되고 문명을 만들어내거든요. 문명은 안에 어떤 풍요나 어떤 예술이나 지식, 기술 이런 게 있고 그게 이어져서 인류가 이제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 정착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정착하기 이전에는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나 다른 동물이랑 좀 비슷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정착 이후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문명을 갖게 됐고 영장류 중에서도 탁월한 동물이 되었죠.
이렇게 정착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 이런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이 뭔가에 정착하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게 돼요. 회사나 학교나 일터나 어떤 소속감을 하나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가족을 갖는 정착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배우자가 생기게 되고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런 정착은 삶을 완전히 바꾸죠.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떴는데요. 이 지혜라는 거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생기는 통찰력을 말해요. 인간은 이제 언어랑 기록을 하면서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도 지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게 문명이 됐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전통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착할 거고 지혜를 쌓게 되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거룩한 책임을 지게 되실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희생만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여러분이 갖고 누리는 풍요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오늘만 사는 인생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이고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또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곧 다가올 여러분의 어떤 정복과 정착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5번 분들은 이제 완전히 깨끗하고 좀 신선한 주기에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거의 재탄생, 부활 이런 정도의 새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의 카드들은 이제 다음 대운이 어떻게 시작될지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5번 분들의 카드는 지금의 대운이 일단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끝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5번 분의 다음 대운은 약간 열린 결말과 같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잘 매듭을 지어둬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잘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그게 고름처럼 남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걸 털어내는 모습, 여러분이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약간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다음 대운이 펼쳐질 거예요. 최근까지 5번 분의 대운은 좀 터널을 지나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꾸역꾸역 주어진 일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딱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쪼개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압박감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돈 모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돈을 아껴서 써야겠다 이런 결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용하는 돈을 줄여보려고 할 때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비교하게 돼요. 근데 물론 뭐 마이크로 매니징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너무 디테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큰 그림은 놓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 문서에 아주 작은 걸 집착하고 뭐 거래처랑 얘기하는데 내 말투를 하나하나 코치하고 단어 선택도 잔소리하고 내가 뭐 입는 옷까지 신경 써서 잔소리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막상 마이크로 매니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큰 관점에서 도움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틀린 거를 고쳐주는 거는 필요한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자율성이 있어야 그 안에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고 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더 발전적이거든요. 터널 안에 지금 캄캄한데 어느 부분이 더 어두운지 그거 자꾸 비교한다고 해서 터널 밖으로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때로 바깥에서 확 한번 빛이 들어오면 여기다 싶은 탈출구를 찾게 되거든요. 돈 모을 때도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 하면서 아끼고 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너무 아껴서 모으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아예 수입을 구조로 바꿔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투잡을 한다거나 내가 이직을 하면서 연봉 협상을 새로 한다거나 그게 훨씬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5번 분들이 약간 짜잘한 거에 신경 많이 쓰셨다면 큰 자아나 여러분의 큰 그림, 인생의 거대한 목표 이런 거는 좀 놓쳐왔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요. 최근까지 이렇게 디테일에 매여 있었던 그런 시기도 보이는데요. 최근까지 그렇게 고여있던 부분이 여러분의 연애운일 수도 있고 뭐 대인운, 학업운, 직장운, 금전운 여러분 가지신 차원은 다양하시겠지만 최근 5번 분들이 좀 가장 디테일에 신경 썼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변하는 게 없는데 생각만 점점 촘촘하게 다듬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털어내질 거고 그 부분의 진짜 끝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끝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신 분들은 어떤 과정을 하나 끝내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보이는데요. 다니던 학교나 학원 같은 거 마무리 짓는 그런 졸업의 기운이 있어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이제 계속 뭔가 붙잡고 있었던 업무가 하나 끝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실 텐데요. 어떤 고객이 있는데 그걸 내가 상대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떤 전면적인 변화가 오면서 담당자가 상대방이 바뀐다거나 여러분이 같은 고객사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람이랑 소통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담당 업무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남은 업무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수인계 해줘도 되고 털고 나오는 그런 모습도 떠오르고요. 운동이나 여러분 취미생활 꾸준히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최근까지는 계속 디테일에 집착하듯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배우는 단계를 끝내게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한다든지 여러분이 자격증 과정에 들어간다든지 더 이상은 내가 그건 취미로 하는 게 아니야.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존의 관계를 종결시키는 분들 혹은 중독적인 습관이나 나쁜 습관 이런 거 끝내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이 5번 분들의 대운 전환은 이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계속 뭔가 짝사랑 하셨던 분들, 소갈이 하셨던 분들은 이젠 진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 입장이 되실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사랑을 주기만 했는데 이제 받아보게 되는구나 이것도 확실히 깨닫게 되시는 거죠. 이제 이미 어떤 신중한 또 진중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헌신하셨거나 이제 배려하셨던 그런 관계에 있으실 거거든요. 다음 대우는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차원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전환기를 가지시게 된다면 이제 살이 찌던 습관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앞으로는 살이 빠지게 되고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 방향은 저장의 방향이 아니라 발산의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를 쌓아두지 않고 계속 소비하게 돼요. 약간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여파가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음과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이 강했던 주기가 끝나게 되고 양의 기운이 생기는 그런 주기예요. 에너지 순환이 되고 필요 없는 거는 나한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필요한 것만 남고 또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실제로 청소를 하신다거나 필요 없는 물건도 처분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생기실 거거든요. 예전에는 물건이 많은데도 갖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시기 보내셨을 거예요. 약간 물을 계속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 드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음식을 많이 먹어도 허기짐이 가시지 않는 약간 채워지고 있는데도 공허한 감정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시기 보내셨을 것 같거든요. 그 정서적인 갈증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건 뭔지 그게 잘 구분이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터널 안에 있다 보면 뭐가 진짜 보석인지 돌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운의 흐름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주의 모든 것들은 결국 채워지는 게 있으면 또 비워지는 게 있고 또 비워지는 때가 있고 또 그게 지나면 다시 채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음과 양은 결국 순환하게 될 거고 저울의 균형점이 맞춰지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게 우주의 섭리고요. 이제 5번 분들에게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청소하고 또 필요 없는 거,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과 멀어지고 비워지는 시기 그걸 맞이하시는데요. 앞으로도 물론 새로운 거 만나게 되고 그 새로운 거 안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는 공존할 거예요. 100% 좋은 일이랑 100% 나쁜 일은 어차피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5번 분들은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꼭 가져가야 되는 건 뭘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뭐고 필요 없는 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완전히 깨끗하고 새로운 주기가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때 어떤 에너지를 여러분이 내보내고 또 어떤 에너지 받고 싶으신지 그 에너지 순환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는 우주가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은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거든요. 필요 없는 물건이 여러분 눈에 띄게 되면서 아, 이건 이제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물건은 자기 쓸모를 다 했구나. 이제 더 이상 나한텐 필요 없다. 이런 마음도 드실 거고요. 이 물건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 여러분 쿨하게 그 물건 처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 않는 관계, 어떤 업무나 상황 그런 거라면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아, 이제 이건 나를 떠날 거구나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 떠나보내는 거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 한때는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 둘도 없이 지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생각한 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서 서서히 멀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덧없는 감정, 또 공허한 감정 이런 것들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다 내가 아니다 이 사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건 어쩌면 나의 욕심과 집착이 아닐까.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끝이 나야 또 새로운 게 올 수 있거든요. 책상 위에 물건이 너무 가득하면 그 책상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신발장도 생각해보면 신발장의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 어차피 내가 나갈 때 신을 수 있는 신발은 한 켤레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신발장도 보시면서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신는 신발, 또 앞으로도 다시 안 신을 것 같은 그런 신발,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신발, 그런 것들은 처분해야 돼요. 그래야 신발장에 자리가 생겨서 또 다른 신발을 신중하게 사서 들여놓을 수 있죠. 이 신발장이 사실 우리의 공간 전부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제 머릿속 공간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머릿속에도 너무 많은 잡념이 있으면 그거 역시 집착이 돼요. 어느 정도는 빈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걸 완전히 알아볼 수 있고 아, 이거 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겠죠. 지금부터 5번 분들은 가장 약간 지지부진하게 내가 잡고 있었던 거, 어둡고 캄캄한 상태로 고여있던 거, 물때가 낄 정도로 고여있었던 거, 좀 지긋지긋한 거, 이게 어느 차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진짜 청산되고 그게 끝날 때 그 주기의 끝을 봤을 때 그때 새로운 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요. 그 지긋지긋한 걸 아예 잊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신선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나? 이런 새로운 게 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특히 사랑이나 우정이나 가족관계 이렇게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비우는 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신선한 게 채워지고 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기운과 새로운 대운이 충전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